퀸즈 한인회는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한인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공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한인 단체들이 합의하기로 하면서 포트리, 기린비, 문구와 형태 문제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킴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위원이 뉴욕시 19선거구 시의원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마감된 2014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비자가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퀸즈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등 한인 상권이 밀집된 지역의 한인회가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퀸즈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 이사회를 갖고 한인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는 한인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8개 업체에 협의안을 제안했습니다. 한인회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포들의 골목 상권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협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퀸즈 내에서 운영 중인 직영 매장들을 동종업종 피해 한인 업주들에게 가맹점 형태로 분양해주는 것과 뉴욕 일원에서 치러지는 범동포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주류 시장이 아닌 한인 동포 업체를 위협하는 형태의 진출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회장은 한인 기업들이 한인 동포들의 돈만 벌어갈 뿐 설날 퍼레이드 등 지역 행사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진출하면 저희도 참 박수 쳐주고 참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는 건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포 이 사업체를 갖다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직영 체제를 해서 이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인회가 제안한 협의안이 오는 15일까지 수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날인 16일 맨하튼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그동안 포트리 기린비 문제를 놓고 문구와 형태 등에서 대립하던 한인 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기린비를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열린 뉴저지 포트리 시의회 정기회의. 최근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에 대해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시의원들은 한인사회 모두 공감하는 문구와 건립안을 가져오면 바로 건립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의 중재안에 그동안 서로 대립해오던 한인 단체들도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녀상을 희망하는 재미 월남 참전 전후에는 그동안 단체들 간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에 이게 잘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해도 쌓인 게 지금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셔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좋은 그런 결과물을 우리 힘을 합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비석 형태를 원하는 버겐 한인회도 단체들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포트리에 기린비가 건립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부터라도 오픈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된 목소리로 기린비가 하루속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난 1월 포트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을 승인한 지 석 달째. 기린비 건립은 건립에 앞장서야 할 단체들 간의 반목으로 표류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인 단체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댄 할로렌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후 케빈 킴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위원이 뉴욕시 19선거구 시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케빈 킴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지난 2일 댄 할로렌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후 주변으로부터 재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009년 뉴욕시 19선거구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댄 할로렌 현 시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할로렌 사건 이후 커뮤니티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 결심은 서지 않았지만 올해 선거의 특성상 출마하면 승산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선거구가 재조정된 뒤 19선거구의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커진 점을 들며 2009년보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커뮤니티 활동가 폴린 추는 올해 19선거구에는 아시안 후보자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아 김 위원의 지지자들은 그가 출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의 거주지는 현재 맨해튼이지만 선거구 재조정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에서는 출마자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 위원은 조만간 미국으로 와 출마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4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접수 시작 닷새 만에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5년 만에 컴퓨터 추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에서 5일까지 H-1B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학사용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용 쿼터 2만 개 모두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H-1B 신청서는 첫날에만 6만 개 이상 접수됐으며 이후에도 엄청난 양의 패키지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음 주까지 정확한 접수량을 파악한 뒤에 오는 15일쯤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5일 이후 도착하는 신청서는 모두 반송 처리됩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넣고 1차 추첨을 실시해 2만 개를 가린 뒤에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6만 5천 개를 뽑는 2차 추첨을 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6월 초까지는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반면 당첨에서 떨어진 낙첨자에게는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당첨자 중 일부 기각될 것을 대비해 대기자 리스트도 작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추첨 후 $1,00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뉴저지 거주 한인 4명 중 1명이 유권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의 대부분은 무당적이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진 한인이 공화당 당적을 가진 한인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수는 23,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3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뉴저지주 한인 전체 인구 93,700여 명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류 사회의 유권자 비율이 80%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한인 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 당적을 가진 한인은 5,300여 명, 공화당 당적을 가진 한인은 2,200여 명, 그리고 무당적 한인은 총 13,400여 명이었습니다. 올 2월을 기준으로 버겐 카운티 한인 유권자 수는 총 12,600여 명으로 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가 있으며 2위는 미들섹스 카운티로 2,160명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유권자 수는 포트리가 1,974명, 팰리세이즈 파기 1,843명, 퍼라무스가 527명, 그리고 레오니아가 45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제37선거구가 한인 유권자 수 6,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39선거구가 2,24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재외국민 투표 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성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 5일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등록증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한국 내에서의 각종 권리 행사와 한국 내 학교의 전 입학 및 대학 특례 입학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외국민 등록부 등록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워 국적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여권을 대신하게 한다면 현재처럼 여권이 없거나 그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투표를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개선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병역 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등록을 마친 재외 선거인에 대한 우편 등록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6일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모두 103만 1,631명으로 지난해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주권 취득 외국인은 멕시코가 전체의 14.2%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7.9%, 인도 6.4%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출신 영주권 취득자는 모두 2846명으로 쿠바와 베트남, 하이티, 콜롬비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전년에 22,824명에 비해 무려 8.7%나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04 회계연도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순위도 전년도 8위에서 2단계 낮아졌습니다. 한편 2012 회계연도에 미 시민권을 얻은 한인의 수는 13,790명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승인율이 9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승인율은 면접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연방정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신청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청 47만여 건 가운데 승인 거부 케이스는 16,000여 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승인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인터뷰 심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45만 4천여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8%가량인 12만 8천 건으로 나타났으며 텍사스가 7만 3천여 명, 뉴욕은 2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74%가 넘는 33만 8천 명에 달했으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페루 그리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강력범죄 발생이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3년 상반기 범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절도부터 폭행, 살인까지 모든 사건 발생률이 하락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LA시가 안전한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기간의 범죄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살인사건 발생률은 올 상반기에는 29.3%, 성폭행은 41.7%, 유괴 16.7% 감소 등 평균 20.5%의 범죄율이 하락한 겁니다. The way we reduce crime in Los Angeles is we don't just chase the radio. We don't just respond to something after it happens. We respond, we analyze, and we try to prevent the next occurrence.
LA 지역이 1980년대에 갱 관련 범죄율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LAPD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늘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LA시는 매일같이 안전한 커뮤니티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afe neighborhoods are the foundation of a successful city. And today, LA is safer than it's been since the 1950s. LA시의 실제 사건 발생률은 모두 하락했지만 2013년 LAPD는 크리스토퍼 도너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잦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통계 발표의 의미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죄에 맞는 형을 선고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사실은 아찔한 순간인데요. 어설픈 도둑들 때문에 한바탕 웃을 수 있네요. 한 남자가 전속력을 다해 달려가다가 유리문에 부딪혀 고꾸라집니다. The country's dumbest crook. 호주 퍼스의 한 쇼핑센터에서 5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소매치기범이 유리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던진 겁니다. There was a lot of blood around. There was a lot of glass shards around. So, I mean, I'd say you'd have to go to hospital after that. He said, I've got a gun, I'm going to shoot you, I'm going to shoot you. 한밤중 한 남자가 우스꽝스러운 바지를 입고 상점 안을 살피더니 황급히 돌아섭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걸 깜빡한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유리창 깨기에 도전. 하지만 경보음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다 넘어지고 맙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인터넷엔 각종 패러디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치려다 빈손으로 떠난 어설픈 도둑도 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던 이 남성. 휴대전화 한 대를 슬쩍 훔쳐 뛰어나가려고 하지만 고작 1m도 못 가 서버립니다. 전화기가 진열대와 줄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허둥지둥 전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남성을 점원이 다가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머쓱해진 남성은 결국 빈손으로 매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 2013 선거 안내 한국어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에 나섰습니다. 칼라로 제작된 이 전단지에는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 마감 일정과 정당 가입, 예비선거 일정, 우편 투표와 투표 장소 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 권리 증진을 위한 선거 한라인을 소개하고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도 받습니다. 뉴저지 포트리가 보행자 안전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일과 5일 이틀간 100대가 넘는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티모시 포드 부서장은 보행자 안전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해 3일에는 50장, 5일에는 56장 등 총 106장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타운의 보행자 안전법 위반 집중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한인 추정 22세 이모 씨가 흑인 남성과 함께 롱아일랜드 파밍데일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총기로 집주인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집주인이 밖으로 도주했고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이 씨와 흑인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해 불법 총기류와 함께 다량의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7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7일 메릴랜드의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특별기편으로 도착한 후 워싱턴 DC 인근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날은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후 뉴욕과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메디케어 파트 A, B, C, 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케어는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분들이 65세가 될 때 또는 장애자 연금을 받는 분 또는 만성 신장 질환자로서 투석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께 드리는 사회 보장 혜택입니다. 그러나 65세가 되셔서도 일하는 곳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은 메디케어 수혜를 연기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일을 그만둘 때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메디케어 신청도 안 하시고 연기 신청도 안 하시다가 차후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벌금이 가산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의 10% 정도의 매년 벌금이 가산되니까 그걸 주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파트 A는 일명 병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 롱텀 케어, 양로원에 가는 것, 거기서 임시거주 하실 때 허스피스, 그리고 가정간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보통 집에서 받는 장기 요양이나 어시스트 리빙 아니면 장기로 입원하시는 요양원의 비용은 양로원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파트 A를 사회보장으로 받는 분들께는 프리미엄을 내야 할 부담이 없지만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파트 A를 원하신다면 그 프리미엄을 내고 살 수는 있습니다. 자, 파트 B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B는 일종 의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서비스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예방 서비스, 물리치료 및 의료용품의 비용을 일부 감당합니다. 파트 B는 A하고는 달리 매달 프리미엄을 내야 합니다. 2013년 기본 프리미엄은 104불 96불이지만 수입에 따라서 그 불입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QMB, 슬림, Q11이라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분들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파트 A, B는 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공제금 디덕터블과 의료비의 일부 20%를 수혜자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 부담을 미리 예방하려고 파트 C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파트 C는 일명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트 C에 가입하시려면 파트 A와 B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파트 C는 메디케어가 인정하는 일반 보험회사들이 상품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보험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를 선택하는 PPO, 아니면 그룹에 들어간 HMO, 내가 필요한 Private Fee for Service 등 이런 큰 세 가지의 골자에서 구성되어 있고 프리미엄을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처방약이 포함되는 플랜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는 내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은 의료 서비스에는 지정된 의사나 병원만 방문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면 글로벌 플랜은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은 아주 높습니다. 파트 C의 처방약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파트 D를 신청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파트 D는 처방약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파트 C의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아니하셨으면 매달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B의 경우 플랜에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탈퇴할 수 있지만 파트 D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탈퇴해야 되고 아니면 메디케어가 인정하는 플랜에 가입을 해야만 거기에 등록해야 됩니다.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만약 늦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프리미엄의 10%가 매년 가산이 됩니다. 여기에 또 파트 D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라고 있습니다. 연간 4,000불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개인의 경우 13,300불, 부부인 경우에 26,580불 이하여야 되고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 잔고, 증권 및 채권 등이 포함되고 살고 있는 집, 자동차 그리고 생명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개인의 경우에 17,235불, 부부의 경우에는 23,265불 그 이하야 됩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전환 및 탈퇴 시기가 있습니다. 65세 되시기 전후 3개월 사이에 메디케어를 처음 신청하실 수 있고 어떠한 플랜을 선택하시든지 그 당해년도는 그 프로그램에 계셔야 됩니다. 헬스 커버리지나 파트 D를 변경하시려면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꾸시고 파트 C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바꾸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예상되는 낮의 최고 기온이 78도로 더운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시려면 알러지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날씨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목요일도 계속 흐리면서 오후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